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 한국사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할 파트는 통일신라와 발해의 경제활동이고요. 자, 우리 공략 한국사 교재 153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할 부분은 통일신라입니다. 자, 통일 이후의 신라의 경제력은 당연히 향상되었겠죠. 농업, 목축업, 수공업, 상업 모든 부분에서 성장합니다. 나라가 커졌고요. 통일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제력이 성장을 했어요. 수공업도 발달을 해요. 견직물이나 마직물에서 방직기술에서 옷감을 만드는 기술이죠. 그래서 금은세공품, 나전칠기, 이건 뒤에 또 나옵니다. 나전칠기는 공예품 제조 기술도 발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국시대보다는 상업이 더 발달을 해요. 아주 크게 발달하는 건 아닙니다. 자, 경주 보시면 농업 생산력 성장을 토대로 경주의 인구가 증가합니다. 자, 상품 생산이 늘어나 이전에 설치된 동시, 시장 하나가 있었죠. 동시만으로 상품 수요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상품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서시와 남시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통일 전에 지지왕 6세기죠. 동시를 설치했다가 동시로 기존의 시장을 개편했다가 그 다음에 통일 이후에 서시와 남시, 효소왕 때입니다. 서시와 남시를 추가했다. 지방입니다. 주나 소경호 같은 지방의 중심지 혹은 교통의 요지에도 시장이 생깁니다. 물물교환입니다. 물물교환을 한 건 뭐냐? 화폐를 많이 안 쓰니까 각자 필요한 물건을 좀 더 편리하게 구입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 대외무역입니다. 발해. 자, 교역은 해요. 네, 당나라나 일본에 비해서 활발하지 못합니다. 사이가 그렇게 썩 교류는 하는데 사이가 아주 좋은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하긴 했어요. 자, 당나라와의 무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시대 왕조들은 가장 교역 규모가 큰 나라는 당연히 중국이에요. 자, 통일전쟁 과정에서 당과 국교가 단절됩니다. 나당 전쟁했죠. 8세기 이후 당과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무역이 번성했고요. 공무역뿐 아니라 국가 중심의 조공무역뿐 아니라 일반적인 상인들의 사적인 무역, 사무역도 함께 발달합니다. 자, 무역항입니다. 경주에 가까운 국제무역항이 울산입니다. 함정 문제인데요, 여러분. 우리 통일 전에 진흥왕 때 당항성이죠, 당항성. 그래서 통일 이후에 가장 큰 항구는 어디냐? 가장 큰 항구는 당연히 어디야? 수도 가까운 데예요. 그래서 당항성이랑 바꿔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건 꼭 확인하세요. 통일된 이후에 전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가장 큰 항구는 뭡니까? 경주, 수도에 가까운, 그 당시에 수도 경주에 가까운 울산항입니다. 자, 이슬람 상인까지 맞대요. 이것도 시험 문제 물어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쪽 유물이 나오거든요. 이슬람 상인할 때 가장 유명한 건 고려시대예요. 그래서 이슬람 상인이 고려란 이름을 알려서 저쪽에 이슬람 쪽과 서방에 알려서 뭐 고려가 코리아가 됐다. 이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통일신라 시대에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함정 문제는 뭐야? 고려시대 때 처음 왔다 하면 틀려요.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 왔고요. 그래서 당의 산물뿐 아니라 서역, 중동 쪽, 서아시아 중동 쪽에 산물도 수입됩니다. 대당 무역품은 명주와 배, 해표피, 삼, 금은, 세운품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입품은 비단과 나전칠기, 그 다음에 차, 책, 귀족이 필요로 하는 사치품이다.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 나전칠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나전칠기가 원래 당나라 거예요. 삼국시대 중국 당나라로부터 전래된 걸로 추정됩니다. 자, 이후 중국은 송나라 때 나전칠기법이 뭡니까? 쇠퇴, 맛이 갔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중국에서 건너온 걸 좀 더 발전시켜서 역수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 나전칠기 전통 장인이 있죠. 그래서 뭡니까? 나전칠기가 중국에서 건너온 걸 뭡니까? 우리가 좀 더 발전시켜서 역수출을 했다라는 걸 알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물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이긴 한데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자, 다음 대당무역로. 당으로 가는 해로는 지금의 전남 영암에서 상하이, 그 다음에 경기도 남양만에서 산둥반도. 예전에 지방직 시험은 뭡니까? 각 지방별로 따로 냈거든요. 지금은 수탁지역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내죠. 예전에 뭡니까? 예전에 이런 걸 따로 낼 때 뭡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여기 전남 영암이지. 그럼 전남 정도의 시험 낼 때 이걸 낸 거예요. 사기 동네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경기도에서 따로 시험 낼 때 뭡니까? 이런 것들을 냈던 건데 요즘은 뭡니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인의 대당 진출지, 무역 확대로 산둥반도와 뭐 양쯔강 하류에 신라인의 거주지인 신라방, 신라촌입니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라타운이지.
여러분 미국의 뭐 LA의 코리아타운처럼 신라타운이 있어요. 신라인을 다스리는 신라소, 여관인 신라관, 사찰인 신라원 등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시험 문제 물어볼 수 있는데 어떤 거야? 신라인의 대당 진출인데 이건 시험 문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방, 신라 옆에 표 있죠. 신라촌은 마을입니다. 신라타운이고요. 그 다음에 신라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사무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출소. 그래서 신라인의 자치관청입니다. 신라소는 동사무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신라관은 이게 좀 헷갈린데요. 이건 여관입니다. 여기에 있는 신라관이 여관. 여기는 신라관이 관청이 아니고, 그래서 신라인의 자치관청은 신라소예요. 그래서 동사무소 이렇게 외우시고요. 신라관은 여관. 여관의 관자와 매치시키면 돼요. 그 다음에 신라원. 신라원은 사원입니다. 사원. 절이죠. 절입니다. 자, 요것은 정리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나갔을 때 가장 많이 묻는 건 위치예요. 위치입니다. 요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라관은 당의 수인 장안성에도 있습니다. 신라인이 묵던 여관, 신라관입니다. 그 다음 장보고가 세운 법화원, 그래서 대표적인 신라원입니다. 자, 일본과의 무역. 자, 초기에는 뭡니까? 통일신라 초기에는 일본이 신라를 경계하고 신라는 뭡니까? 신라는 일본에 있는 고구려와 백제, 그러니까 고구려와 백제가 망한 다음에 일본으로 건너간 유민들이 있어요. 이걸 우려해서 경계를 하게 되에 따라 교류가 성행하지 못하다가 8세기 이후에는 정치가 안정되면서 교류가 활발해집니다. 그 다음에 장보고입니다. 9세기 때 활동하고요. 신라 하대예요. 자, 신라만 해적소탕. 자, 장보고는 지금의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 전략적 거점을 마련합니다. 청해진 한번 가서 보시면 여기에 왜 전략적 거점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남해 바다를 쭉 칠 때 뭡니까? 그 당시에 뭡니까? 항해 기술이 발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지가 보이는 데를 따라서 항해를 하거든요. 그 길목에 청해진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뭡니까? 이게 물길을 지나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예요. 예. 거점을 마련했는데요. 그러니까 완도라는 건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것까지 물어보느냐? 왜 이게 시험에 나오냐 하면 여러분 나중에 고려시대 가면 삼별초가 있죠. 삼별초. 몽고랑 싸운 삼별초가 있는데 삼별초가 진도에 가거든. 진도. 그래서 완도나 진도는 바꿔낼 수 있어요. 이 정도 섬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해상무역을 독점합니다. 남해와 황해의 해적을 소탕, 해상무역을 독점했고요. 자, 무역활동. 자, 일본에 무역 사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견당매물사, 일본의 회역사입니다. 그래서 견당매물사, 회역사 이런 말이 나오면 장보고를 묻는 것이구나 정도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삼각무역을 했고요. 교관선이라는 무역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용어들은 뭡니까? 장보고를 묻는 문제의 용어들입니다. 자, 다음 법화원입니다. 산둥성 문등현 적산촌에 그가 세운 법화원이다. 자, 많은 신도가 모일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자, 왕위 쟁탈전에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위 쟁탈전 참여를 했는데요. 신무왕을 옹립했어요. 이제 민해왕을 죽이고 여러분 민해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김우징을 신무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래서 감의군사라는 이 직책을 받아요. 그 자체를 자세하게 묻지는 않습니다. 근데 왕위 쟁탈전에 참여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세력 확장 시도. 그래서 딸을 문성왕의 합의 그 다음 둘째 부인으로 보내려 했으나 군신들이 반대해요. 장보고의 세력이 너무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신분이 낮아서 반대했다는 설도 있어요. 어쨌든 반대합니다. 그래서 난을 일으켰는데 그의 세력에 불안을 느낀 조정에서 보낸 자객 염장에게 살해됩니다. 밑에 보시면 해상 세력 성장 나와 있는데요. 신라 하대 호족 얘기할 때 했던 내용이죠. 해상 세력이 있습니다. 장보고 청해진 외에도 강주, 금성, 송악 등지에서 해상 세력이 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 뭡니까? 송악 쪽에서 성장한 호족이 왕거리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해상 세력 성장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보고를 묻는 문제로 뭡니까? 시험 문제 낼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귀족의 경제 생활입니다. 자, 왕실과 귀족 중심 경제에서 고대의 경제는 지배층 중심의 경제예요. 자, 통일이 되면서 왕실과 귀족은 이전보다 풍족한 경제 기반을 갖습니다.
자, 왕실은 새로이 획득한 땅입니다. 정복전쟁으로 통일했죠. 자신 소유로 만들고 국가의 수입 중 일부를 왕실의 수입으로 삼았습니다. 자, 귀족의 경제 기반, 국가의 지급이다. 국가는 통일 후에 문무 관료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었고 귀족의 반발을 누르면서 노급을 폐지한 대신에 해마다 곡식을 나누어 줬다. 그래서 노급 폐지하고 관료전 지급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귀족의 사적 재산, 귀족은 원래 부자예요. 노급의 폐지로 귀족은 경제적 특권을 제압받았지만 국가에서 준 토지 공물 외에도 물려받은 토지, 노비, 목장섬 원래 부자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물품의 도달입니다. 자, 국가는 왕실과 귀족이 사용할 수 있는 금은세 공품, 비단류, 그릇, 가구, 철물 등을 만들기 위한 관청을 정비해요. 그래서 국가가 관청을 만든 다음에 그 관청에서 물건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과 노비에게 물품을 만들어 공급하게 합니다. 시험 문제 예전에 났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왕실과 귀족이 사용할 물건들이죠. 물건들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누가 필요로 하느냐는 거지. 그래서 고대 경제는 지배층 중심 경제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관청을 정비했다. 해당하는 관청은 농민, 평민들이 필요한 물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아니지. 그건 주의해서 보세요. 자, 노비의 노동력 이용입니다. 필요한 물품을 노비에게 만들게 하여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시장에서 팔기도 하고 당이나 일본 등에 수출하기도 했다. 그 다음에 귀족의 향락생활입니다. 자, 사치품. 자, 귀족들은 당이나 아라비아에서 수입한 비단, 양탄작, 유리그릇, 귀금속, 사치품을 사용합니다. 사치품을 사용했던 건 당연히 귀족이겠지. 당연히 평민은 아니에요. 자, 귀족들은 당나라 유행을 따라 옷을 입을 정도였고요. 자, 다음에 호화생활. 경주 근처의 호화로운 주택, 금입택과 그 다음 별장, 사절주택이 있습니다. 이건 시험 문제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금입택과 사절주택에 살던 신분층 이렇게 물어볼 경우에는 귀족이고요. 대체로 진골이에요. 가장 높은 귀족 진골입니다. 자, 금입택. 쉽게 뭡니까? 집에 정말 금칠한 거예요. 자, 신라 전성기 때 경주의 부호대가, 이게 부잣집이죠. 금을 입힌 호화주택입니다. 당시 경주에는 39개의 금입택이 있다고 합니다. 기록에 있고요. 사절주택, 말 그대로 뭐야? 4계절. 그래서 춘하, 추동 돌아가면서 옵니까? 풍경 좋은데 돌아가면서 거주하는 별장입니다. 봄부터 겨울까지 4계절에 따라 옮겨가면 놀았다고 하는 뭡니까? 4계절 별장이고요. 해당하는 건 시험 문제 뭘로 물어봐? 귀족으로 물어봐요. 귀족. 자, 다음에 농민의 경제입니다. 자, 열악한 농민 경제, 통일 이후 사회 안정으로 농업 생산력이 늘었으나 한계가 많습니다. 한계성은 추경법 일반화, 고대에 설명했던 거죠. 자, 12법, 비료 주는 법을 거의 몰라요. 계속 경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낙엽이 쌓여서 썩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1년 또는 몇 년 동안 묵혀두었다가 경작해야 했고요. 척박한 토지, 대체로 비옥한 토지는 왕실, 귀족, 사원 등 권력자가 가졌고요. 농민의 토지는 뭡니까? 척박해요. 생산량이 귀족의 것보다 적었을 뿐 아니라 그마저도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자, 다음에 지대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자기 땅이 있는 자영농의 경우 뭡니까? 세금만 내면 되는데 자기 땅이 없는 소장농의 경우는 남의 땅을 빌리죠. 자, 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려면 남의 토지를 빌려 경작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지주, 땅 주인에게 수확의 반 이상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절반을 줍니다. 지대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세금 제도의 부담. 자, 전세는 생산량이 10분의 1 정도였고요. 곡물은 특산물이죠. 삼배, 명주실, 과실류 등 여러 가지 특산물을 국가에 선물처럼 내는 거예요. 나라님 가지세요 이런 거예요. 자, 부역. 농사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뭡니까? 노동력 동원하는 건데 많아요. 군역은 군대 가는 거죠. 군역에 나가면 농사 지을 노동력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이 많습니다. 자, 그럼 세력가의 스타일. 조세 부담은 통일 이전보다 줄었으나 귀족이나 촌주 등 수탈은 줄지 않습니다. 세력가의 스타일은 줄지 않았다. 그래서 대체로 신라가 통일한 이후에 왕권이 강했을 때에는 그나마 좀 통제가 되다가 왕권이 약해지고 신라 하들어가면서 막장이 된 거죠. 자, 농민 몰락입니다. 8세기 후반 이르러 귀족이나 지방의 유력자인 호족이 토지의 소유를 늘려나갑니다. 토지를 빼앗긴 농민이 점차 증가했고요. 결과 토지를 상실한 농민은 남의 토지를 빌려 경작합니다. 어떤 거야? 토지를 빼앗겨서 몰락하니까 자영농의 숫자가 줄고요. 소장농의 숫자가 늘어요. 더 나아가 자실 뭡니까? 노비로 팔아요. 빚을 진 거지. 빚을 졌는데 야, 너 이거 지금 네가 이거 못 갚으니까 뭐 하는 거야? 너의 몸을 팔아라 해서 본인의 몸을 노비로 파는 거예요. 때로는 유랑민은 뭡니까? 거지족, 거린이 되거나 도적이 됩니다. 자, 고리대.
이자가 아주 높은 뭡니까? 대출업이죠.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집니다. 자, 통일신라의 평면 읽어보세요.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자, 다음 향과 부곡민과 노비생활입니다. 향민 부곡민이다 해서 뭡니까? 자, 그래서 향과 부곡입니다. 특수행정구역이고요. 아주 옛날은 학설이 뭐야? 향과 부곡이 천민 거주지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보다 하층, 평민 중에 하층 평민 거주지예요. 그래서 향과 부곡 뭡니까? 일반적인 평민보다 좀 낮은 평민이고요. 그래서 천민은 아닌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뭡니까? 더 많은 세금 부담이다. 이게 향과 부곡입니다. 자, 보시면 농민과 대체로 비슷한 생활을 했으나 농민보다 더 많은 곡물, 세금 부담을 져요. 자, 일반 농민보다 형편이 어려웠다. 그럼 이런 게 왜 있는 거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특정한 마을이 있어요. 그 특정한 마을이 반란을 일으켜 진압한 다음에 연대 책임으로 강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향과 부곡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시면 자, 통일신라, 고대 통일신라부터 존재를 했고요. 이것이 고려시대 가서 뭐야? 소라는 게 추가돼요. 소가 추가됩니다. 추가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려시대 가면 향, 소, 부곡이라고 하죠. 향과 부곡은 원래 고대부터 있다. 근데 고려시대 때 부공업을 담당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시대 가면 향, 소, 부곡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시고요. 자, 다음에 노비의 경제생활. 자, 노비들은 왕실, 관청, 귀족, 절에 소속되어 있다. 주인을 위하여 음식, 옷, 각종 필수품을 만들어 일용 잡물을 했고요. 주인을 대신해서 농장을 관리하거나 주인의 땅을 경작했다.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자, 향과 부곡 뭡니까? 기본적인 내용 나와 있으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보시고요. 자, 다음에 발해의 경제생활입니다. 발해의 경제생활. 발해의 경제생활입니다. 자, 보시면 수취제도, 세금제도예요. 발해의 세금제도는 신라 마찬가지로 조세 곡물 부역이 있어요. 각 나라의 조, 용, 조를 적용했고요. 조세는 조, 콩, 보리 등 곡물을 거둡니다. 농사 지은 다음에 일부를 내라. 자, 곡물은 배, 명주, 가축 등의 특산물을 거둡니다. 선물로 걷어가는 것이고요. 부역은 노동력입니다. 궁궐, 관청, 건축의 농민들을 동원했다. 자, 귀족의 생활이다. 자, 발해의 귀족들은 대토지를 소유, 부자예요. 무역을 통하여 당의 비단 세력 등을 수입해서 화려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게 신라와 거의 같습니다. 자, 발해의 경제발전, 발해는 9세기 선왕 때죠. 9세기 선왕. 그래서 해동 성국 발해입니다. 전성기예요. 사회가 안정되면서 농업, 수공업, 상업이 발달했고요. 농업은 생산활동의 기반입니다. 반농사 중심에서 대체로 만주 지방이기 때문에 추워요. 기후 조건 한계로 콩조, 보리, 기장 재배하는 반농사가 중심입니다. 이건 시험에 물어요. 근데 재배 곡물 다양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철제 농기구 쓰고요. 그 다음 수리설, 저수지를 확충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벼농사를 씁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건 뭡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반농사가 중심이다. 함정 문제는 뭐야? 반농사만 지었다면 틀려요. 자, 일부 지역에서 뭡니까? 벼농사. 이걸 보고 좀 놀라는 학자들도 있어요. 쌀 재배에 북방 한계선을 지났는데도 벼농사를 뭡니까? 지은 거예요. 쌀 재배에 뭡니까? 기후 조건이 북방 한계선을 넘었는데 기술을 발달시켜서 벼농사를 지은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뭡니까? 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목축과 수렵이다. 자, 돼지, 말, 소양을 길렀는데 솔빈부는 발해의 지명입니다. 자, 오경 15부, 62주 중에 15부의 부 중에 하나가 솔빈부예요. 자, 말은 주요한 수출품입니다. 자, 모피, 녹용, 사양 많이 생산되어 수출되었다. 그래서 말의 특산지, 이건 시험 문제 물어본 적 있습니다. 자, 뭐 물어본 적 거의 없고요. 뭐 고기잡이, 고구, 계량, 숭어, 문어, 대게꼬레, 뭐 다양한 물고기를 잡았어요. 자, 수공업은 금속 과공업, 철의 생산이 상당히 많았고요. 고구려를 기생했기 때문에 이런 게 많아요. 구리의 재련 수이 뛰어납니다. 품질 좋은 구리를 만들었다. 금은 세공 기술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직물업은 뭐 삼배, 명주, 비단 등 만들어졌고요. 도자기업은 좀 알아주세요. 가볍고 광택이 나는 도자기를 생산합니다. 발해가 도자기가 발전을 했어? 맞아. 이런 거요. 이 발해의 도자기 제조 기술은 나중에 얼로 고려로 들어가서 고려의 청자에 영향을 줘요. 자, 상업이다. 자, 수도인 상경, 용천부, 도시와 교통 유충지에는 상업이 발달했고요. 자, 화폐입니다. 자, 상품의 매매에는 현물화폐를 썼으나 외국의 화폐도 함께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대무역. 사신과 함께 상인이 동행하며 신라당, 거란, 일본 등과 무역했고요. 당.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제일 큽니다. 자, 당과는 해로와 용로를 이용해서 공무역과 민간무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무역과 사무역이고요. 자, 주요 무역로는 발해에서 외국으로 통하는 주요 교통은 5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2개가 당과의 교통로였다. 하나는 육로였고요. 다른 하나는 서경 압록부와 압록강을 거쳐 당의 등주부로 가는 뭡니까? 압록조공로입니다. 자, 요건 알았어요. 이거 시험 문제 물어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압록조공로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뭡니까? 그래서 압록강을 거쳐서 뭡니까? 일본으로 갔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자, 보시면 뭡니까? 압록강이 뭡니까? 서해바다로 가요. 서해바다. 요로 가요. 요로. 그럼 여러분 이거 여기 이렇게 쭉 갔다 옵니까? 여기서 서해바다로 나온 다음에 쭉 돌아가지고 일본에 갈 이유가 없지. 일본으로 가는 길은 뭡니까? 여기 동해바다 쪽에 있어요. 일본으로 가는 길은 있습니다. 자, 요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우리가 간단한 지리적 지식이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압록강을 통해서 가는 길은 뭡니까? 당나라로 가는 길이에요. 자, 다음에 중요한 건 발해관입니다. 자, 당나라는 뭡니까? 당나라가 만들어준 거예요. 자, 압록조공로 가는 중간 기착지인 산둥반도의 등주부에 자, 발해인의 유속소 여관입니다. 발해관입니다. 자, 신라관은 신라인이 머무는 여관, 발해관은 발해인이 머무는 여관입니다. 사신 등 발해 사람이 이용하겠다. 자, 무역품은 모피, 인삼 등 토산물, 불상, 자기, 수공업품입니다. 수입품은 비단책, 비단과 책은 어느 시대건 계속 수입해요. 자, 다음에 일본과의 무역, 이거 중요한 겁니다. 발해는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발해 입장에서 어떤 거야? 당나라와 신라 사이에서 끼어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특히 중시했어요. 무역을 활발히 전개했다. 무역의 규모가 매우 컸다. 한 번에 수백 명이 오가기도 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고대의 경제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04년 서울시 문제입니다. 옛날에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시험 문제 냈을 때 이런 문제 냈는데요. 자, 바르게 묶어놓은 거예요. 자, 삼국시의 농업 생산력은 저조했다. 자, 여러분 이게 좋은 질문은 아니에요. 저조했다 하려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 삼국시대 이전보다는 발전했을 거 아니야. 근데 역사를 딱 보면 뭐 고대, 뭐 중세, 그다음에 조선시대 비교할 때 뭡니까? 고려시대보단 저조했겠지. 통일신라 시대나 고려시대보단 저조했겠지. 그래서 이게 맞는 걸로 답했어요. 맞는 걸로. 이의제기를 했는데 수용을 안 했습니다. 자, 다음에 삼국시대 지방 농민은 자벽과 군역을 담당했다. 이건 맞죠? 이건 확실히 맞죠? 기억과 니은 맞아요? 자, 농민들도 노급과 시급을 받았다. 이건 제가 전에 계속 강조했던 건데 노급과 시급은 어떤 거야? 귀족을 대상으로 한 토지예요. 그래서 뭡니까? 당연히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건 확실하게 아닙니다. 자, 왕토 사상의 기초에서 통일신라에는 뭡니까? 통일신라에서는 일반 백성에게 토지, 정전 지급, 이건 사실이죠. 성덕왕 때 뭡니까? 일반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고 국가의 토지 지배권을 강화했다. 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일본 동대사의 정창원에 발견된 민정문서를 통해 삼국의 생활상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까? 당연히 아니죠. 자, 여러분 이런 문제예요. 디귿과 미음이 확실하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민정문서 뭡니까? 통일신라의 민정문서지. 통일신라의 민정문서를 통해서 뭡니까? 삼국, 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생활상을 알 수가 없지. 또 통일된 이후의 신라의 생활상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 미음 빼고 나머지가 답이에요. 기역, 니은, 리을이죠. 기역, 니은, 리을. 요게 답입니다. 자, 이런 문제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